자, 이제 원전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오늘 네. 아침 저희 장 시작전에서도 야, 이게 과연 셀온이 될 것이냐. 어제 이미 한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큰 음봉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테마주 성격의 종목군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3월 달에 본계약도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2029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2029년에 저는 99.9999%의 확률로 29년에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건설 하나 하는 게 뭐 환경단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지정학적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제때 시작하는 걸 본 적이 없죠. 바라카도 똑같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2029년에 시작할 가능성은 저는 뭔가 뭐 급한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확 당기지 않는 이상 제때 시작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매출과 실적을 지금으로 당겨와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개별 테마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힘을 실어주긴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수주가 나와야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또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건 다음 일정이겠죠. 체코 일정이 이제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정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영국도 일부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서 메나 지역도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우리가 중동 쪽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그 어느 나라보다도 태양에너지를 활용해서 클린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기 또 좋은 쪽이 이쪽이고요. 그렇죠. 사막 뭐 원앙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먼지만 어떻게 잘 제거할 수 있다면 이쪽이 태양광 발전에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태양광 쪽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석유와 가스 발전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또 전력을 복구해낼 수 있는 쪽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센터에 일정 부분이 여기에 지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원전도 일부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이쪽에 우리가 이제 그 추가 수주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에 될 것이다라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리포트에 그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번에도 정말 좀 이상했던 건 체코 언론 하나가 얘기했던 걸 우리 언론이 받아서 써서 전날 빠졌다가 갑자기 원래 얘기했던 17일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고점을 치고 거기서 대량 거래와 함께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체크해 볼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야 될 종목만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수주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돼요. 오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계속 그 또 다른 수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버티면서 갈 수 있을까? 혹은 그러한 지금의 가격대가 횡보 구간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저는 일단 핵심 종목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쪽의 두 가지 대표 ETF인데 하나는 바네이크 뉴클리어 에너지 ETF고 하나는 아이쉐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인데 지금 클린 에너지 쪽은 뭐 트럼프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고요. 반대로 뉴클리어 에너지 쪽은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정부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뭐 좌파 정부도 우파 정부도 상관없이 전부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자 주의로 가고 있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자력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것은 적실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딜까? 두산에너빌리티 외엔 없다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는 풍력 터빈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담수 플랜트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원전, 그 다음에 원전의 주기기와 관련된 것이 어찌 보면 화력 발전의 주기기와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력 발전, 가스 발전, 복합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의 주기기를 거의 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이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됐을 때
밥캣을 내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오는 것 두산 퓨얼셀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소에서 수소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미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소위 에너지 발전의 전체적인 단계를 두산그룹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수주 산업이고 또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쌓여있는 지금 수주 잔고가 이미 한 10조를 넘어선 상태에서 만약에 본계약까지 이어진다면 미래의 원전 수주가 20조를 당겨온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뭐 미래 수주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부분과 당장 급한 천연가스 관련된 플랜트 수주를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삼성 E&A와 묶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돼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슈, 두산그룹의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돼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가격이 있죠. 29,000원 위에서 머무느냐, 그 밑에서 머무느냐에 따라서 9월 25일 날 있을 주총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10월 초반에 있을 그 반대 매매와 둘러싸고 여러 가지 또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29,000원 아래에서 우리가 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실패 확률은 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좀 기분은 좀 나쁘네. 두산 네. 에너빌리티가 오늘 외국인이 480만 주 매도하고 기관이 450만 주 매도하고 이걸 다 개인이 받아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고점에서 그 물량 떠넘긴 거 아닌가 싶은 그 기분 나쁨이 좀 있어요. 찜찜함이.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도 밀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9,000원 아래에서는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29,000원에서 대량으로 뭐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오게 되면 그 옵션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아마도 뭐 누군가 주가 관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테마주들처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숫자가 아예 없는 종목은 또 아니니까 또 현재 밸류에이션이 PB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합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PB 기준으로 봤을 때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수주 잔고가 난다는 것에 기대해 봤을 때 PB 1.5배는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면 뭐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산그룹의 그 계획이 좀 성공하려면은 시장이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서부터 모두 이거 되게 안 좋게 보는다는 시각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국내 증권사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외국인의 도움 없이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공이 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저는 SK의 지배 구조도 실패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깎아서 SK온과 억지로 합병시켜서 SK온을 지원하게 해주겠다? 라는 전략에 대해서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초가에 오늘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의 지배구조 조정이라든지 두산의 지배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실패한다면 뭐 양가적인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1조의 이익을 내는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반대로 여전히 재무 부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수주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지금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금쪽이들을 쪼개서 하나씩 돈 버는 기업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패했을 때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 김종효 이사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국내 증시 네. 사실 어제 원전주 물리신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어제 그래도 그게 참 고민이었어. 이게 전날 또 미리 빠졌기 때문에 이게 세론이 될까 아니면 추가 상승의 어떤 시작점이 될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어제 하루만 봐서는 세론 같은데. 어제 하루는 이제 세론이었는데 그 어제 위에서 사가 물리신 분들은
글쎄요. 진짜 아침에 갭이 이렇게 떴는데 이거를 왜 사요? 이 한전산업 이거를 살 수도 있어요. 점상을 갔는데 네네. 아 이게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까봐 여기다 좀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체결이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30%가 올라 있는 거를 위에서 사갖고 더 먹겠다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 사가지고 풀렸어. 풀려갖고 이게 바로 문을 이렇게 못 닫아주면 던져야죠. 손절을 해야지. 이 리스크를 알고 들어간 사람들하고 아 그냥 이거 욕심만 내고 들어갔는데 손절을 못 해갖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려있다. 아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그러고 있으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리 공략한다? 뭐 계좌 녹아내릴 거예요. 진짜. 뭐 소액으로 뭐 연습 삼아 했습니다 하면 그 경험상 해볼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금액을 크게 잡으셨다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일정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이렇게 뭐 가지고 있어서 올라갔다. 이거 진짜 결과가 한국이 이제 두기 하기로 했죠, 원전. 근데 만약에 프랑스가 가져갔다고 해봐봐요. 이게 점상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그냥 당일까지 한번 발표 나올 때까지 버텨보겠어 했던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나왔지 한가 갔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도박입니다.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그냥 물론 뭐 확률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뭐 프랑스의 어떤 그 뭐 가격이나 납기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체코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이 한국 거 선택하겠지. 아니 저도 한국 거 선택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감안을 해보면 이건 뭐 100%가 없는 거에다가 물론 뭐 주식 자체가 100%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비중을 좀 적게 해서 그런 수익을 노렸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재료 소멸 당일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들고 계시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보면서 아 이거를 종가에 살까 말까 아니면 요 가격단 17,000원 부근에 왔을 때 살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도 일단 반등은 한번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재료 소멸인데 호구들이 좀 사주지 않을까? 그러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호구라고 얘기 드리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우리 815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한전산업이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왜 올라왔습니까? 여기서 상한가 가고 했던 이유 여기서 체코 원전 수주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9시 뉴스 보고 이거 이제 수주했다라는 그 뉴스 보고 주식 잘 모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식 좀 투자해볼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아예 안 하시던 분들이 야 한국 원전 수주했대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가가 아침에는 좀 많이 올라 있어서 못 사고 있었는데 빠지니까 좀 사볼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의 매수들이 모여갖고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면 내리던 종목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이게 한 6%나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2, 3%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뭐 오늘 이게 올라가면 그분들은 호구가 아닌 거지. 저점 잘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냥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 미국은 저런 좋은 뉴스가 나오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가 되는데 네. 우리는 매도하는 이유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어제 그래도 잘 버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이제 대장주하고 이게 잘 버텼다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게 이게 아침에 갭 떠갖고 그냥 윗꼬리 이렇게 안 만들고 쫙 밀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시가 대비해서 한 5%나 시세가 나왔던 거는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이 완전 부러졌잖아요. 뭐 반도체 다 부러지고 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얘밖에 볼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수 올림이 나오면서 그나마 여기가 이렇게 올라줬고 오전에 버팀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감이 나쁜 뉴스가 아니잖아요. 일단 호재기 때문에 그 기대감, 이제 그러면 원전이 앞으로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후속 매수세도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체코 말고도 또 다른 원전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또 살아날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뭐 원전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제가 이제 당일 이렇게 세론이 나오는 거를 아니면 그 전날이나 이런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떤 트레이딩을 할 때 일정이 있는 섹터나 테마를 잡고 우리가 그 전에 매매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는 들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HLB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케이스였잖아요. 이거는 뭐 갭이 떴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면 이제 좋은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홀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데다 우리가 베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기대감으로서 어느 정도의 시세를 주면 그걸 챙기고 나오는 거지 이거를 이빨 먹겠다 해가지고 뭐 진짜 뭐 그게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욕심을 내려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대장주였던 한전산업이 얘가 왜 대장주였냐? 점상 갔었습니다. 그죠? 시세 제일 셌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를 돌파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저점을 또 형성을 했고 오늘 시가가 상승 출발해가지고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거 그냥 이대로 뭐 아침에 갭 상승 시켜놓고 그러니까 꼬시는 거죠. 올라갑니다 하고 꼬셨다가 쫙 또 팔아먹느냐 요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저항자리 18,450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 밴드 때 18,450원에서 18,500원짜리가 요게 저항인데 요 저항자리를 이렇게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 뚫어내면 일단 조정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뭐 저도 이렇게 눌림이 나오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나오고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짧게 한번 붙어볼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딴 거 볼 게 없고 진짜 이 아침부터 또 원전주들만 간다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꼬셔서 또 패대기 치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수익 내는 거 공격적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모르지 왜냐하면 그 이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뭐 루마니아가 됐든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이거는 살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 보면 수는 없어 어떻게 될지. 네, 시장이 지금 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이 원전주 테마를 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 장이 안 좋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장이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좋은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겁니다. 그럼 이게 조정을 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사람들 들고 있으려고 할까요? 딴 거 좋은 것들 올라갈 거 많은데 이거 안 볼 거예요. 이거 다 팔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밀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장이 안 좋으면 기존의 테마주가 강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기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요. 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당일날 연속성이 이제 좀 담보가 돼요. 보면 요 며칠 한 이틀 정도 장 안 좋으면서 그 아침에 강했던 종목이 오후까지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나 시세가 팍 터지기 시작하면 쭉 글로 수급이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르는 종목이 별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수급이 탁 터졌다 하면 쫙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거기서 사팔사팔을 하니까 연속성이 생기는 거고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매매하기에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테마, 뭐 새로운 테마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 테마 중에서 이제 뭐가 하나가 딱 움직이면 대장주가 요거다 싶은 거 그 대장주를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되고 투자자분들은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요. 이게 좀 교통 정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섹터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도 지금 막 약간 부러지는 상황이고 기존에 가던 것들 뭐 또 갈랑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주 단이 막 제약바이오 섹터 막 올라가는가 했는데 막 일라일리 뭐 이런 것들 막 박살났잖아요 지금. 근데 요 며칠 전부터 뭐 삼천당 제약도 지금 보니까 위에서 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막 여기 가려고 해도 좀 잔잔바리들 이런 것들만 움직일 거고 지금 딱 트레이딩이 여기다 해서 거기를 탁탁탁탁탁 계속 매매를 해가는 그런 연속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의 어떤 그
교통이 딱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지금 차들이 저쪽으로 몰려가느냐 요거를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현금 보유 시장 반등 나오는 시점에 현금을 비중 확대하시고 약간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렸다 손절 못 할 수 있잖아요. 종목별로 추세 깨지는 거는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이 변하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점이 될 거예요. 한두 달. 그런 차원에서 에코프로 간단하게 짚어봐줘야 될 것 같아. 에코프로는 왜냐면 그제 급락이 나왔다. 어젠 또 상승 반등이 나왔거든. 네. 에코프로 사실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아직 이 최저점이 깨져야지 이게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요거 안 깨지면 저는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짧게 요 구간만 놓고 본다라면 어제 사실 왜 반등 나왔지? 저도 보면서 왜 반등 나왔지 했는데 이 구간을 보면 지금 이 트렌드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안에서의 요 하락 트렌드 여기 도달하니까 반등이 나온 거고 상단 도달하니까 내려온 거고 여기 깨니까 또 반등 나온 겁니다. 그럼 요 트렌드를 일단은 벗겨내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요러한 형태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요 트렌드 벗겨내는가 요거 잘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요번에 올라온 7월 달에 올라온 파동이죠. 요 파동에서의 한 70%가 빠졌기 때문에 요런 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점 깨면 일단 추세 돌리려고 하던 흐름 자체 깨진다 생각하시고 저점 안 깨지고 돌아 올리고 여기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방향을 에코프로 더 확실하게 상방으로 볼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